커피 머신 한 번쯤 구매해 보셨나요?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합니다. 핸드드립부터 시작해서 그라인더도 사보고 전자동 커피 머신도 써보고 이것저것 바꿔보다 보면 결국 많은 분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브레빌. 저도 그라인더부터 시작해서 필립스 전자동 커피 머신도 사용해봤고 결국 지금은 브레빌 반자동 커피 머신으로 정착했다는 거. 저를 포함한 브레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싼데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 처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고가의 커피 머신이 어떻게 가성비가 좋다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한데요. 집에서도 카페에서 마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머신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레빌은 원두와 추출만 제대로 맞춰주면 웬만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더 만족스러운 커피를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이라는 것. 스타벅스에서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짜리를 매일 마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루 5,000원, 한 달이면 약 15만원, 1년만 마셔도 18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집에서 마시는 커피도 원두값과 우유값이 들어가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일수록 브레빌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납득 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비싼 커피 머신을 샀는데 오히려 커피값은 줄어드는 거죠. 저 역시 브레빌을 구매한 뒤에는 카페를 거의 가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갔다면 지금은 집에서 더 만족스러운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카페를 덜 가게 되면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기회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거. 자, 브레빌 좋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브레빌을 구매하려고 찾아보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들 추천하는 건 알겠는데 막상 제품을 찾아보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BES로 시작하는 각종 숫자, 모델명, 제품 이름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브레빌의 대표 라인업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성비와 반자동 머신의 손맛을 원한다면 어떤 모델이 좋은지,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침마다 빠르게 커피를 내려야 한다면 어떤 모델이 유리한지, 그리고 최신형의 300만 원이 넘는 오라클 Z는 과연 무엇이 다른지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876 모델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제가 왜 876을 선택했는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커피 머신을 검색해보면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대 제품을 알아보는데 계속 찾아보면 결국 브레빌로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브레빌을 산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 맛을 가장 현실적으로 집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동 커피 머신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죠. 편하긴 하지만 대부분 커피 맛은 무난한 수준에 머물고 내가 직접 만든다는 재미도 적습니다. 반대로 전문 반자동 머신은 맛은 최고지만 머신과 그라인더를 따로 사고 원두를 계량하고 분쇄도를 맞추고 템핑까지 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브레빌은 바로 이 중간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반자동 머신 특유의 맛과 손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한 과정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라인더 일체형 구조입니다. 보통 반자동 머신은 그라인더를 따로 구매해야 하지만 브레빌은 머신 안에 코니컬버 그라이닝더가 들어있습니다. 원두만 넣고 포터필터를 장착하면 바로 분쇄가 되고 이어서 추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도 줄고 공간도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브레빌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커피 맛의 재현성입니다. 프리인퓨전으로 원두를 먼저 충분히 적셔주고 이후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가장 이상적인 구바 압력으로 추출합니다. 또한 PID 온도 제어와 서모코일, 상위 모델의 서모젯 시스템까지 적용해 매번 비슷한 온도로 안정적인 추출을 도와줍니다. 즉, 초보자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낮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15바 머신이라는 광고를 보는데 사실 중요한 건 15바가 아닙니다. 15바는 펌프의 최대 성능이고 실제 에스프레소는 약 9바 압력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브레빌도 이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구매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는 재미입니다. 원두를 고르고 분쇄도를 조절하고
포터 필터를 체결하고 우유를 스티밍하는 과정까지 버튼만 누르는 전자동과는 다르게 내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든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브레비를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커피를 마시는 취미가 아니라 커피를 만드는 취미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브레빌이 마법처럼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두와 분쇄도, 도직량, 템핑, 추출 시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을 초보자도 훨씬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브레빌이 오랫동안 가장 많이 추천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일명 870, 가장 오래 사랑받은 기본 모델입니다. 핵심은 반자동의 기본을 가장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 16단계 그라인더와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직접 도징과 템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은 조금 더 가지만 커피를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대신 초보자는 처음 몇 잔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자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26년 하반기 기준 대략 100만 원 내외. 두 번째는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일명 876, 제가 직접 구매한 모델입니다. 870과 가장 큰 차이는 자동 템핑 시스템입니다. 레버만 내리면 일정한 압력으로 템핑을 해주고 스마트 도징이 분쇄량까지 보정해줍니다. 즉 초보자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도징과 템핑을 대신 도와주는 모델입니다. 반면 추출과 우유 스티밍은 그대로 직접 하기 때문에 반자동의 재미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동 템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876을 추천합니다. 26년 하반기 기준 100만원대 초중반. 다음은 바리스타 프로 878. 이제부터 디스플레이가 추가됩니다. 4인 가족 모두 매일 커피를 마신다. 아침에 급하게 출근해야 된다. 그럼 878 사시면 돼요. 그리고 878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자동 템핑은 없지만 30단계 그라인더와 LCD 화면, 그리고 약 3초 예열이 적용. 아침마다 머신을 자주 켜고 끄거나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 분이라면 체감이 꽤 큽니다. 대신 템핑은 여전히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템핑이 귀찮으면 876, 빠른 예열과 세밀한 설정이 중요하면 878, 가격은 876과 비슷하거나 약 10만원 정도 높습니다. 마지막 오라클 Z, 일명 985. 이건 아예 다른 제품입니다. 26년에 나온 신제품이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가격도 300만 원대로 앞에 새 모델과 비교 대상이라기보다 상위 라인업입니다. 분쇄, 도징, 템핑은 거의 자동으로 처리하고 5인치 터치스크린과 자동 우유 스티밍까지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반자동의 맛과 전자동의 편의성을 합친 모델입니다. 대신 가격이 상당히 높고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진짜 커피에 진심인 분들, 커피를 배우고 싶은 사람보다 편하게 최고의 결과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잘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BES876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가장 균형이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870보다 실패할 확률은 낮고 878에는 없는 자동 템핑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 대신 어느 정도 레트로한 감성을 유지해 수동 반자동 머신 특유의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876은 반자동의 재미는 그대로 두고 가장 번거로운 과정만 줄여줍니다. 커피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좋아한다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분쇄도를 조절하고 추출 시간을 보면서 레시피를 맞춰가는 재미도 충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템핑까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원두를 담고 커피가루를 고르게 정리한 뒤 템퍼를 수평으로 잡아 일정한 힘으로 누르는 과정은 처음에는 재미있지만 매일 아침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876은 포터 필터를 꽂고 원두를 분쇄한 뒤 옆에 있는 레버만 당겨주면 약 10kg의 일정한 압력과 7도의 회전으로 템핑을 마무리해줍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템핑을 없앤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레버를 직접 당기기 때문에 반자동 머신을 다루는 손맛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이 직접 템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압력 차이나 기울어짐은 줄여줍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작업 공간도 훨씬 깔끔했습니다. 분쇄부터 템핑까지 머신 안에서 이어지다 보니 커피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적고 동선도 짧아집니다. 또 하나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원두를 바꿨을 때였습니다. 스마트 도징 시스템이 이전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분쇄량을 조금씩 보정해주기 때문에 매번 처음부터 다시 맞추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새로운 원두를 넣으면 분쇄도와 추출 시간은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탬핑 압력이 항상 일정하다 보니 문제가 분쇄도인지 도징량인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두를 그램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전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분쇄량을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커피를 추출하고 싶다면 작은 에스프레소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유 스티밍도 자동이 아닙니다. 라떼나 플랫화이트를 만들려면 스팀봉 사용법을 직접 익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만큼 라떼 아트까지 배워보고 싶은 분이라면 오히려 재미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일체형 머신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공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더 좋은 외장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되면 내장 그라인더는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커피를 아주 깊게 취미로 파고들 계획이라면 머신과 그라인더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더 유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자동 머신을 처음 시작하는 분부터 매일 집에서 카페처럼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까지 가장 균형이 좋은 머신 876, 그 외에 대체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고 나면 어떤 이야기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줄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를 배우는 재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870, 처음 시작하면서 실패를 줄이고 싶다면 876, 빠른 예열과 디지털 편의성이 중요하다면 878, 가격보다 자동화와 편의성이 우선이라면 985, 그리고 제가 선택한 제품은 876입니다. 반자동 머신에 재미는 그대로 남기면서 매일 가장 번거로운 탬핑만 일정하게 도와준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겠나요? 최신 가격과 할인 정보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